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러 현장도 함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진선미 의원이 이제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박찬대 후보의 단독 입후보였습니다. 박찬대 후보의 정견 발표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 모습을 또 발언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예. 오늘 갤럽 조사가 없었어요. 갤럽이 없습니다. 갤럽이 조사 없어가지고 오늘 근로자의 날 노동절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근데 이사님이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제 MBS 조사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MBS 조사, 뭐 한국갤럽 조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보고 있는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MBS 조사 정치표 조사죠. 정치표 조사 같은 경우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내용은 저거 보시면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 3일간 조사했고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로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네. 지금 노트북 연결이 안 돼 있었네요. 네. 어쩐지 안 나오고 있었어요. 네. 복제. 김봉신 이사님이 손수 직접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있는 화면입니다. 네. 있는 화면인데 있는 화면입니다. 노트북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4개 회사가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보수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왜 보수적이냐? 보수적이다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좀 덜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금 더 나온다든지 오늘 이제 보시겠지만 응답도 조사된 표본수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서 좀 많이 응답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이게 있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은 응답자 특성표를 보실 때에 MBS 조사는 여기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부터 쭉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체 광역을 그러니까 전부 다 할당을 해서요. 그 할당에 맞게끔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하면 서울은 크니까 그렇다 치고 밑에 보시면은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서 조사를 하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조사하면 지금 보시면 부산이 여기 왼쪽이 조사 완료죠. 조사 완료된 거 여기 할당인데 할당이 65, 그다음에 울산이 20,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63 이렇게 해서 이거 합치면 이게 한 15% 정도 됩니다. 요거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추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도시에 있는 경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창원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확 추출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은 읍면 지역이 있을 법한 도 지역까지도 할당을 그대로 지켜서 하더라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정당 지지도까지 가는데 뭐가 하나 껴요. 국정운영 평가, 지금 국정 방향성 평가, 정당 지지도 이렇게 쭉 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사이에 막 한 4대 문항이 들어갔습니다. 국정운영 평가 이제 이게 대통령 국정 평가죠. 요게 들어가고 바로 이제 정당 지도로 이제 가지 않고 중간에 그 이유를 이제 모두에게 묻는다든지 그러면 갤럽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묻는 게 아니고 긍정하시는 분한테는 긍정, 부정하시는 분한테는 부정 이렇게만 묻는데 여기에 좀 많이 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응답을 다 하고 나면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정평가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방향도 평가해버리고 이러면 정당에 가서는 굳이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는 마음이 좀 식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하고 잘못된 방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야권에게 좋은 평가가 아니고 그럼 야권은 뭐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좋게 안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순서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할당. 근데 할당만을 보면 더 정밀한 조사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읍면에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저기 시골에 계신 분들까지 다 물어버리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더라. 이렇게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27인데요. 네. 27. 갤럽은 같은 시기에 23이었습니다. 갤럽은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이번 주는 이제 안 했지만 지난주에 4월 4주 보시면은 네. 24였죠. 24. 그리고 23에서 24로 올라갔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했는데. 4월 3주에서 23, 그 4월 4주 요건 데일리 오피니언 582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조사된 거 모든 것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는 여기서 23,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의 전국지표조사는 27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면은 국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추출이 되는 거 아니겠네요.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뭐랄까 사회 돌아가는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 읍면 지역 거주하시는 또 어르신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께서 응답을 충실히 해주실 때에 그랬을 때는 좀 국정지도는 한 요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이 흔히 갤럽으로 따지면 여기서 한 3, 4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때는 그럼 갤럽은 지금 한 23, 4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 4월 3주에 27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4월 1주에 38이 11%포인트 하락했죠. 네. 대통령 긍정률입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쫙 한번 빠졌는데 38에서 27 이게 이제 총선 전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갤럽에서도 비슷하게 한국갤럽에서 똑같이 11%포인트 빠졌어요. 4월 3주에 예, 조사한 게 그래서 23이 됐습니다. 네. 27% MBS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지난번 2주 전 조사와 뭐 같은 수치고 갤럽을 봐도 지난번에 24, 근데 그 전에 23에서 23, 24. MBS도 27, 27.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특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첫 영수회담도 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만나는 거 이 모습 자체가 협치다. 첫 발이 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뭐 긍정적인 평가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국민 다수 그렇죠. 다수죠. 네. 다수께서는 지금 그다지 뭐랄까 뭘 좀 좋게 보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 27 있을 때 이 다음 날 그 전화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게 이 다음 날입니다. 요 27일 나왔을 때. 왜냐면 그 다음 날 갤럽이 맞아요. 23 나와. 그날 27, 오후에 23 이렇게 만나야 된다. 하여튼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에 네. 압박에 이제 등 떠밀려서 이제 전화를 하고 만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성의가 좀 그러니까 의제가 없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의제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야권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의제를 뭐 한번 정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기도 한데 네. 사실은 대통령실이 더 의제를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할 법하죠. 더 목마른 거는 이거 자기가 전화를 했으니까 그럼 전화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 그렇죠. 제안할 법도 한데. 뭐 제안할 법도 한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야당이 얘기하던데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예, 의지로 예. 가보자. 그렇죠. 이것만 해도 정해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의제를 그렇게 정하지 못하면 네. 차라리 그럼 뭐였으면 그러면 다음번에 언제 우린 만나서 이거 논의하고 언제 만나서 이거 논의하고 이렇게 뭐라도 로드맵이라도 짜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헐렁하게 그냥 네.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미리미리 실무 협상을 가져서 이거 얘기하자. 그래서 야권도 이거 한번 도와주고 국회에서는 이거 한번 통과하고 네. 이거는 그 다음에 논의하자. 조금 논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근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착착착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아니고 그냥 그 뭐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금 이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물가 지금 폭등 상황이죠. 그래서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총선 지나니까 기업들이 앞다퉈 생필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이제 뛰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에 시달리죠. 그렇게 되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뭐 어떤 기구를 만들자. 기구를 못 만들면 네. 지금 있는 기구 사실 국회 자체가 국회에서 기구니까요. 논의할 수 국회에서 있죠. 논의를 해보자라고 네.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발빠르게 이제 해줬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만나고 나서 27일로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아무 성과 없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부정도 64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 처음 만났으니까. 그죠. 첫 영수회담이니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MBS 조사 결과를 많이 주시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똑같다. 그러니까 뭐 마지못해 만나는 듯한 그런 제스처로는 국민들께 이렇게 뭐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뭐라도 하나 뭐 성과가 있어야 되죠. 뭐 25만 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면 그 대안으로서 우린 이거 생각한다. 그러니까 요거 좀 같이 논의해 보시자라고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다음 만남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뭔가 될 게 확 없는 떨어지죠. 거죠. 그렇죠.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만나시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좋은 기회를 실기했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야권이야 어차피 지금 착착 하고 있는 게 있고 뭐 특검하라고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확 올라오니까 안 할 수 없는 거고 네. 이렇게 있는 건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야권 뭐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를 앞에 놓고 그렇죠. 이거 같이 합시다. 손 잡읍시다. 그리고 이거 그럼 도와주는 차원에서 네. 의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의견이 같다고 하시면은 좀 한번 그 설득을 하는데 같이 나서 주시지요라고 한다던가. 아니 뭐가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같아 보였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니 국정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국민과 함께하는 이 국정에 대한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거기에서 방어적으로 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어쨌는지 비공개 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85%를 혼자 얘기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그런 서로 간에 대화가 주고받은 게 있다면 네.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다 밝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꼭 해내기로 했다라고 해서 뭐 논의된 거는 한 10대 개 되는데 그중에? 그렇죠. 그중에 이건 하나는 합의를 했고 요거 두 개는 뭐 어떻게 다음번에 하기로 했고 다음번에 이런 게 만나서 하겠다. 네.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같이 해가지고 같이 뭡니까 의사들을 같이 만나기로 했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같이 보기로 했다든가. 이게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온 게 지금 27이라는 게 지금 이거는 많은 국민분들이 이건 뭐야.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러면 그냥 요새 같은 경우 사진 안 찍어도 돼요. AI가 합성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만나서 악수해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왜 만납니까? 다 해주는데 챗GPT가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냥 뭐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요새 중학생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사진 그렇죠. 찍으려고 만나는 건지 예.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건지 다 판단해서 이런 MBS 조사 결과 나왔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건 네.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국민분들 마음이 네. 완전히 싸늘해요. 지금 싸늘하다. 전혀 바뀌지 얼어붙은 게 녹지 않고 있다. 단 1도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진짜